네, 안녕하세요. 알부TV의 정성우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주말 이용해서 사회인 야구에 나와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 사회인 야구에서도 보험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인 야구 관련 보험에 관련된 부분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넘버원 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죠. 그 인기를 끌면서 동네 야구 및 사회인 야구 등 일반인들로 야구를 많이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주말 리그를 2개 정도 하고 있고요. 아마추어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고들이 좀 일어나는지 짚어보고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후반부에 개인보험부터 해서 시설업자 배상까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 지금 현재 동호회 사회인야 사회를 하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타자는 이제 투수의 공을 치는 사람이죠. 우리 다 알듯이 투수가 던진 공에 맞을 위험이 좀 존재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투수분들이 워낙 잘 던지셔서 100km들이 다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잘못해서 머리 쪽에 맞게 되면 종종 내진탕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윙하다가 보면 손가락이나 팔꿈치 정도, 팔꿈치 왜냐면 장구가 보호 장구가 없는 이런 데에서 이제 골절이 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타자석에서는 이제 데드볼에 대한 어떤 타박상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수는 공을 던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타자의 타격으로 인해서 야구공이 이제 날라와서 몸에 맞으면서 좀 발생을 하는데요. 많이 위험합니다. 타자와는 달리 보호구가 전혀 없이 없다 보니까 던지는 공보다는 타자가 친 공이 더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에 맞아서 골절이 이제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투구 중에 이제 허벅지에 대한 근육의 뭉침이나 이제 근육 파열도 올 수 있고, 많은 공을 던지다 보니까 어깨에 대한 회전근개, 그다음에 뭐 손목, 발목, 인대가 좀 늘어나서 의료 치료를 받는 이런 경우도 좀 생기기도 합니다. 포수 같은 경우는 이제 투수의 공을 받는 사람인데요. 투수공을 받는 이제 글러브 쪽에 이제 엄지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제껴지는 그런 부분들 타박상이 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자가 공을 쳤는데 이제 공이 빗맞아서 포수가 이제 보호장구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부위에 맞아서 골절이나 타박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 베이스에 이제 점수를 내야지 이제 이기는 경기다 보니까 주자들이 대책 없이 뛰어들어오죠. 엄청 속도 제어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브로킹을 하거나 베이스를 잡고 막 이래야 되는 포수의 역할에서는 골절이 발생하거나 이제 타박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뛰는 중에 부상을 가장 많이 당하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에 특히 슬라이딩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속도 제어가 안 돼서 어깨나 손 발목이 이제 꺾여버리는, 베이스를 지나치면서 속도 제어가 안 돼서 꺾여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요. 골절은 물론 이제 인대가 이제 끊어져서 이제 확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수 같은 경우는 공을 받아서 이제 타자나 주자를 아웃시키는데, 요즘에 이제 타자가 친 공을 이제 잘 잡으면 되는데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실력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저희가 이제 이 사회인 야구도 사야도 나이트 경기를 이제 새벽에 나이트 경기, 밤에 나이트 경기를 하다 보면 종종 이제 공이 나이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아침녘에 해가 뜨면서 해가 지면서 해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도 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주자와 이제 충돌해서 타박상이나 골절들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콜플레이가 좀 미흡해서 우리 야수들끼리 부딪혀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를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요. 보험 청구하기 전에 이걸 물어보세요. 다른 곳에서 다쳤다고 해야 되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를 보면 알릴 의무 사항이라고 해서 나의 건강 상태라든가 나의 키, 몸무게, 운전, 담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물어보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물어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취미. 왜? 사회인 야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축구라든가 모든 게 취미로 들어가 보니까 취미로 들어가니까 이거 보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겁을 드시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그냥 청구하셔도 돼요. 왜냐면 취미라고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취미는 위험한 취미를 얘기하는데요.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수상스키, 자동차나 오토바이 경주, 번지점프, 빙벽이나 암벽 등반, 제트스키, 래프팅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보험사마다 요거보다 한두 개가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한두 개가 빠져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냐, 업으로 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개의치 사회인야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의치 않고 청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개인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뭐 수술비나 입원비, 그다음에 골절 진단에 의한 또한 수술비라든가 깁스 치료들, 그다음에 상해 뭐 심할 때는 이러진 않겠지만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실손 의료비에서 청구를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단체 보험에서도 청구가 가능한데 간혹 가다가 리그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하고 들어오라는 그 리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스포츠 안전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안전 공제를 가입을 하는데요. 이건 보험은 아닙니다. 내용은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보험협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단체는 아니에요. 개별적인 공제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1년형에 5인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기본형, 고급형, 의료실비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상품을 달아드릴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단체 보험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거는 입통원 일당. 그래서 하루에 뭐 10,000원씩 나온다든가 20,000원씩 나온다든가 골절에 대한 수술비, 뭐 돌연사에 대한 거, 개인 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손 의료비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보상하라는 특징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인 보험이나 단체 보험에서 갖고 있는 수술비라든가 입통원비, 골절 수술비 같은 경우는 중복 보상이 가능하세요. 개인에서도 보장받고 단체에서도 보장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실손보험이나 단체 실손보험은 중복해서 안 되고 비례 보상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료비가 10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개인 보험에서 50만 원, 뭐 단체 보험에서 50만 원. 물론 공제금액이 있어요. 뭐 이거 지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반반 주든가. 아니면 개인 비율이 좀 높다. 7대 3이다. 그럼 여긴 70만 원, 단체 보험에 30만 원. 단체 비율이 높다. 그러면 단체가 70만 원, 개인이 30만 원. 이렇게 나오는 실손 의료비 비례 보상된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한 개인 보험에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도 또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렇게 꼭 의료비로만 보상을 안 받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투수가 나를 다치게 하거나 내가 타자를 남을 다치게 하는, 근데 고의로 한 건 아니고 우연한 사고로 했을 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인 배상 처리가 가능하고요.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의 물건을 야구장에서 나의 물건을 파손시켰거나 또한 내가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간혹 정말 이런 경우 있어요. 외야로 날아간 공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파손시킨 경우, 이런 것도 보셨죠. 이게 대물배상이에요. 대물배상이거든요. 그래서 대인은 사람이 다치는 거는, 우연치 않은 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내 부담금이 없어요.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그런데 대물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 있습니다. 물론 가입 시기별로 자기 부담금은 금액은 좀 상이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2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거죠. 그 외야로 날아간 공이 차를 파손시켰어요. 그래서 보험사에 이제 제가 친 공이, 그래서 보험사에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야구를 했는데 파손이 됐다 하면 보험사에서는 80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저는 20만 원을 제가 자기 부담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리그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리그도 있고요. 임의로 가입하는 리그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 리그의 어떤 규모, 시설의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뛰고 계시는 리그에 대해서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 번쯤은 확인하시고 리그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무 가입 대상 같은 경우는 이 벌금이 있어서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되고요. 임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웬만한 리그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웬만하면 가입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에서는 아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동일하게 대인 배상이라든가 대물 배상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군의 치료비까지도, 그리고 물적 손해, 어떤 손실, 물건들의 어떤 손실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주차 배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처리를 하는 게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인 야구를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다쳤을 때 내 보험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가해자나 시설업자의 배상 책임에서도 보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든 처리가 가능한데 저는 가해자나 시설업자 배상 책임에서 먼저 처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내 보험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내가 다쳤으니까 나중에 이제 보험도 들고 있지만 보험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1년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의료비 공제 항목인데 거기서 제외가 되고요. 보험금으로 받은 의료비, 특히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공제 제외가 되니, 그러니까 내가 환급을 덜 받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불편한 진실이 있고요. 또한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이라든가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인상되는 요인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해자나 시설업자 배상 책임 보험을 웬만하면 먼저 우선순위를 좀 이용하시고, 그게 불가피하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부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즐기자고 사회인 야구를 합니다. 만약 부상을 입어서 생업에 좀 지장을 주거나 야구를 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되겠죠. 야구를 할 때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는 점 유념하고 경기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보TV에서는 더 좋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해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알보TV의 정순구였습니다.